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화학 화약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혼합 화약류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보면은 화약에 대한 기본 개념 배우고, 물리학적 성질 배우고, 그 다음에 연소 이론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약간 뭐랄까요, 화약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혼합 화약류,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는 것들을 이제 혼합 화약류라고 불렸죠. 그래서 질산염 화약,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류라고 해서 흑색 화약, 질산염 혼합 화약류 이런 거 배웠고, 과염수산염 화약류, 염수산염 화약류 배웠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배웠고, 컴포지션 배웠고, 액체산소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무연 화약류. 오늘부터 배울 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화약류를 배울 거예요. 근데 단독으로 쓰는 화약류가 오늘부터 배울 거는 순수히 화학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학 화약류에서 오늘 배울 게 질산 에스테로 화합류랑 니트로 화합물 화약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능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질산 에스테로 화인데, 우선 화학 화약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화합물, 단일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화약류를 말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만든 화학적으로 합성한 화약류를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원소들은 CHON을 함유하고 있어요. CHON을 함유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NT, RDX, 테트릴 이런 것들이 다 화학 화약류죠. 그런데 TNT랑 RDX랑 섞었다, 그러면 컴포지션이 되고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그래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런 것도 다 화학 화약류죠. 반응물질의 용어 설명부터예요. 용어 설명을 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알고서 반응물질에 질산을 붙이는 걸 니트로화라고 부른다 우리가. 또는 한국말로는 초화라고 해요. 초화. 예를 들어갖고 에스터 화합물이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R은 카본 체인이에요. 그리고 C와 더블 본드가 있고 O가 있는데, 이게 에스터기고 이쪽은 또 다른 탄소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이 만들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글리세린의 원래 분자식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 여기 탄소가 있는 거예요. CH2예요. CH1, CH2. 그래서 OH가 3개가 달려있고, 탄소가 있고, 탄소가 8이 4개인데, 하나, 2개 있고, 나머지 2개는 수소인데, 생략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OH, OH, OH가 있고, 이 상태에서 황산과 질산을 넣고 끓여요. 끓이지는 않죠. 사실 얘는 넣고 어차피 반응을 시켜요. 여기서 황산은 솔벤트고, 질산은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OH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NO2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글리세린에 붙어있던 첫 번째 O고, 뒤에 붙은 NO2는 질산에서부터 온 게 여기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응 물질, 통째로 반응 물질에 이렇게 NO2를 붙이는 거를 니트로화라고 부릅니다. 니트로화라고 부르고, 또는 초화라고 불러요. 초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RCOOR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예를 들면 이만큼이 R이 되겠죠. 이만큼 OH, OH, OH 3마리 이렇게 되겠죠. 화학 화약류에는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아민 화합물 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니트로 질산 에스테로 화합물에는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등이 있고, 니트로 화합물에는 TNT 이런 게 있어요. 니트로 구아니드에는 니트로 아민 화합물은 니트로 구아니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류는 지금 잘 안 배웠지만 앞에서 배운 혼합 화약류에서 쓰였던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니트로 질산 에스테르 애들이에요. 그래서 니트로 이스터라고도 부르고, 기본적으로 RONO2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식 그건데, 요만큼이 다 R이고, OH예요.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면은 OH를 제외한 나머지를 드리고, 니트로글리센으로 따지자면 R 한 개에 OH 3개가 되겠죠. 그리고 3개의 HNO3랑 만나갖고 R 하나에 ONO2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물이 빠지는 반응이죠. 글리세린, 그러니까 글리세린 자체는 약국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글리세린 색깔은 이렇게 하얗고 투명해요. 하얗고 투명한 상태에서 파는데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빨간색빛이 나요. 노란색빛이 나요. 그래서 질산 에스테로 화약류에는 NG, NC, ECD에 TNT, PNT 등이 있고, 요 반응을 요런 화합물들은 질산 에스테르기로 합니다. 즉 화합물 중에 화학적으로 작용기가 이렇게 ONO2가 되는 것을 질산 에스테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질산 에스테르기의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트로글리콜이 제일 많이 먼저 나와요. 근데 니트로글리콜은 예명이에요. 원래 이름이라는 게 이제 아유팩 이름을 말하는 건데, 1, 2 다이나이트록시 에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유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어브 플레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 국제 순수 화학 연합회예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갖고 얘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법칙을 제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어느 화학자들이 보더라도 얘는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약속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대로 얘를 읽으면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정식 이름이죠. 예를 들어 저의 별명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의 이름은 이원주인데, 예를 들어 세례명이 토마스다. 어떤 사람은 저 토마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은 이원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 친구들은 땅콩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틸렌글라이콜 자체, 에틸렌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인데, 원래 그러니까 국제 순수화학 연합회에서 부른 대로 하면은 1, 2 다이나이트록시 에탄이에요. 그런데 별명식으로 닉네임으로 부르는 게 에틸렌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도 부르고, 니트로글리콜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화약학, 자원공학과나 토목공학과나 화약을 다루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에틸렌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화학도들이 많으면 화공학도들이나. 그런데 니트로글리콜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것도 부르기가 귀찮아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NG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니트로글리세린은 대문자엔 대문자 G로 부르는데, 얘는
대문자엔 소문자 G로 불러요. 뒤에 앞에가 나오네요. 앞에 여기 니트로글리세린을 보면은 얘는 대문자엔 대문자 G이고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그런데 얘는 탄소가 2개예요. 다른 물질이에요. 전혀 다른 물질인데 앞에서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배울 때 부동 다이너마이트, 난동 다이너마이트 할 때 섞었던 물질이 얘예요. 그래서 화약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화약학 하시는 분들이 화약학을 많이 배우시고 학문하는 자원공학과나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이런 분들은 이렇게 NG 쓰시는데 이렇게 쓰면은 대문자엔 대문자 G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EGDN을 씁니다. EGDN. EGDN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틸렌 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 그래서 나와서 EGDN으로 씁니다. 이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원서, 외국 해외 원서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를 봐갖고 골라낸 거예요. 화학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국제순수화학연합회에서 쓰는 것들이 이렇게 쓰는데 다르게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들 있죠. 아까 이원주를 토마스로 부르던 아니면 제임스로 부르는 이것처럼 다른 이름들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쭉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 3가지만 외우세요. 4가지를 외우죠.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 대문자엔 소문자지 EGDN, 그 다음에 에틸렌 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 이 4개는 외우시고요. 다 똑같은 걸 의미하죠. 그러면 요거 N2 없었을 때는 뭐냐? N2 없었을 때는 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에틸렌 글라이콜인데 에틸렌 글라이콜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얀색 통에 하얀색 액체예요. 점도는 찐득찐득한데 그 찐득찐득한 정도가 니트로글리세린보다 좀 덜 끈적해요. 에틸렌 글리콜 다이나이트레이트가 되면은 약간 빨간색을 띄어요. 빔 프로젝트가 성능이 워낙 좋아갖고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배운 얘랑 비슷해요. 색깔이 아주 비슷해요. 제조 방법은 에틸렌 글라이콜 다이나이트레이트에다가 황산과 질산을 넣고 반응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혹시 이제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들을 위해 갖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겠다고 집에서 이러시면은 큰일 나요. 그 손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을 이렇게 써놨다고 영혼이 자유롭다고 해서 글리세린 약국에서 팔고 황산도 약국에서 팔고 약국에서 팔진 않죠. 화공약품 가게에서 팔지. 판다고 그걸 반응시키면 이게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이 반응이 되게 급격해요. 반응이 급격하기 때문에 지금 써놓기는 얘 놓고 솔벤틴을 넣고 이렇게 반응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반응 온도가 0도씨 이상 되면은 터져요. 얘.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실제 반응할 때는 정교한 그 실험실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20도 이상 낮춰놓고 황산과 질산을 섞으면은 우선 반응이 온도가 되게 높아요. 섞자마자 한 80도, 90도 올라가요. 그거를 온도를 쭉 낮춘 다음에 에틸렌 글라이콜을 서서히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온도가 확 올라가요. 천천히 반응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반응기가 없이 그냥 2배 섞어놓고 이거 넣었다. 빵 터져요. 터진다는 게 화염으로 터진다는 게 아니라 가스 발생이 너무 높아갖고 그 유리구, 반응기 유리구 있죠. 얘가 터져요. 뽀개져요. 가스를 압력을 넘겨서. 그래서 되게 위험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하신다면 안 되고 따라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든다고 해서 앞에서 배웠듯이 얘를 터트릴 수 있나요? 그때 우리
노벨이 만들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고 왜 못 썼어요? 왜 기폭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쭉 기공에다 넣고 천공에다 넣고 흑색 화약을 대량으로 넣어갖고 헤이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이 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발파가 안 되는 거죠. EGDN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EGDN의 일반적인 특징은 비중이 1.5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1.5라는 얘기는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가라앉고 어느 점이 마이너스 22도씨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배웠을 때 다시 나온 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니트로글리세린 자체의 응고점,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고 어느 점이 딱딱해지는 게 8도씨인데 얘를 EGDN의 비율에 따라서 넣게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죠. 그래서 난동 다이너마이트는 어려울 난자라고 했죠. 그래서 얼지 않게끔 하는 게 10%일 때는 0도씨까지 응고점이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죠. 부동 다이너마이트는 25도씨일 때 마이너스 20도까지 응고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다이너마이트, 겨울철에 쓰는 다이너마이트는 40%까지 쓰인다 그랬죠. 여름에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엔진 및 EGDN이 흘러나오기도 하며 휘발성이 크다는 결점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에다가 원래 그 1세대 다이너마이트의 NG를 규조토에다 흡수시킨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흡수시켜도 여름에는 흘러나왔어요. 순수한 것은 무색이고 공업용은 다감항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합성을 하면은 약간 빨간색을 띄어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띄어요. 근데 순수한 것은 무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에틸렌 글라이콜 자체는 순수한 것은 무색이에요. 그리고 충격과 열에 폭갱하지만 NG보다는 감도가 조금 나빠요. 그래서 NG가 조금 더 니트로글리세린의 감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뇌관으로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 폭발 온도는 한 7,800m/s예요. 굉장히 좋죠. 얘 하나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분말 다이너마이트 또는 뭐 암폭, 질산암모늄 폭약 이 정도 되면은 폭발 속도가 한 3,500. 뭐 좋아야 암폭 같은 경우 좋아야 4,000 정도 되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얼마였어요? 아까? 기억이 안 나네. 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7,800은 되게 좋죠. 폭발 열도 되게 높아요. 1,500 kg/칼로리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첫 그 반응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화합물 화합 화약물을 나타내는데 뒤에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트로글리콜, 그러니까 EGDN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니트로셀룰로스, PETN 이런 것들이 되게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즉 노벨이 만들었던 글리세린이 얘예요. 얘인데 첫 화면에서 보여준 거랑 조금은 다른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CH2, CH, CH2 이렇게 했는데 반응을 할 때는 글리세린 갖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NO2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죠.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CH2 여기 그 다음에 CH2 가운데 있는 CH가 여기 있는 CH예요. 그 다음에 OH가 3마리 다 올라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OH 한 마리, OH 한 마리, OH 한 마리 이렇게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황산을 넣고 끓여요.
질산을 이렇게 끓여요. 이거 오타 같은데요. 이거 3개예요. 3개. 3개의 HNO3입니다. 3개의 HNO3를 넣게 되면 책도 그런가요? 책은 그게 표시 안 해놨네요, 아예. 자, 이것만 있네요. 자, 3개의 HNO3고, 나머지가 붙으면 이제 니트르 이서 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물이 빠지는 반응입니다. 얘 반응도 EGDN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황산과 질산을 넣는 거를 통해 갖고 우리 니트로화, 초화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황산과 질산을 쓰기 때문에 무게를 섞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100도 정도 올라가요. 80도에서 100도. 그리고 얘도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0도씨 이하, 토탈. 그래서 얘를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터진다 그랬죠. 니트로글리세린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비중은 1.6이고 분자량은 227이에요. 그래서 화약에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화약 NG 갖고 가스량 계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분자량이고, 폭발 온도는 265고, 발화점은 폭발 온도라는 게 265도에 되면 폭발이 시작된다는 온도예요. 발화점은 205에서 215도입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10도씨, 공업적인 제품은 8도씨에서 동결을 해요. 그리고 14도씨에서 놓는데, 그래서 EGDN이랑 섞는다 그랬죠. 그리고 벤젠, 알코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초산 에스테린 등에 녹아요. 겨울철에는 조금 둔감해지지만 충격 마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EGDN보다 얘가 조금 더 민감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NG만 갖고 배에 태우고 배가 터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유럽에서 제가 그랬죠. 유럽에서 화약류를 NG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 금지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폭발 속도는 7,500이에요. 7,500이고 앞에서 보면은 얘가 EGDN이 7,800이고 얘가 7,500이니까 EGDN보다 조금 낮지만 감도는 좋다는 얘기죠. 폭발열은 1470 kg/칼로리고 폭발 온도는 4000도씨예요. 여기서 말하는 폭발 온도와 여기서 말하는 폭발 온도가 달라요. 여기서는 NG가 폭발을 시키기 위한 온도고 얘는 폭발하고 나서 발생되는 온도죠. 4000도씨입니다. 얘는 체내에 스며들거나 호흡기를 통해 호흡하면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지금 심정지 환자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약품으로 얘를 주사제 형태나 아니면 이제 기름종이 이 같이 종이 형태로 놔두고 심정지가 되면은 얘가 심정지 환자를 심장을 뛰게끔 얘를 아주 적은 농도로 투입하는 의료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고농도로는 당연히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니트로셀룰로스 가볼게요. 니트로셀룰로스 EGDN과 NG가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라고 했다고 하면은 NC는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원료 및 무연화약의 원료가 돼버리죠. 단기제 화약이 얘를 쓴다고 그랬어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우리가 NC라고도 얘기를 하고 면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면약이라고 하면은 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솜. 그래서 코튼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학식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코튼이 솜이 목화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화가 이렇게 꽃이 피면은 목화솜이 있어요. 걔네들 이제 소미불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그
그 인터넷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한 거 보면은 이불 속에 있는 솜을 갖다가 질산이랑 황산을 넣고 끓여요. 끓이나? 끓이진 않죠. 끓이나 안 끓이나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도 이걸 합성해봤는데. 어쨌든 두 개를 넣고 혼합을 해갖고 넣은 다음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초화가 돼요. 그러니까 질산이 붙어요. 근데 합성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솜 같아요. 그 물질이. 그 원형이 보존이 돼요. 물론 저는 제가 실험할 때는 그 파우더 형태에 있는 걸 썼지만 셀룰로스 자체는 코튼이고 종이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식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대가로로 쳐 있고 N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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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얘 토탈 분자량 중에 H가 황산과 질산을 넣으면은 원천적으로는 여기 H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NO2가 붙어야 돼요. 100% NO2가 붙어야 되는데 반응을 시키다 보면은 얘가 다 NO2로 붙지도 않아요. 몇 퍼센트 아주 많이 붙어야 12%에서 15%예요. 이 12%에서 15%의 질산이 붙은 거를 우리가 강면약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요 많은 수소 중에 H가 하나만 떨어져 나오고 NO2가 하나만 붙었어요. 얘네들은 반응 안 했어요. 그런 애들은 양면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트로셀룰로스 그러면은 아이오팩 네임이 잘 안 나오네. 아이오팩 네임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으로는 뭐 셀룰로스 나이트레이트라고도 하고, 얘가 결국은 종이의 원료랑 똑같아요. 셀룰로스가. 그래서 근데 나이트로게가 붙기 때문에 플래시 페이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이가 불이 나는 종이죠. 또는 플래시 코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보더라도 코튼이라고 하면 솜이고 페이퍼라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종이, 불이 나는 솜. 이거로 되겠죠. 화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케미칼 이름에 보면은 OH가 하나 붙는 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OH가 2개 붙은 거를 이렇게 붙인대요. 그러니까 다이나이트로 셀룰로스, 트리니트로 셀룰로스 이렇게 붙인대요. 니트로셀룰로스 자체의 일반적인 성질은 녹는 점이 160도에서 170도 정도 돼요. 원래 만드는 재료가 솜이죠, 솜, 코튼. 물론 공업적으로는 이렇게 파우더 형태도 나오긴 하지만 외관이 솜 같고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고 비비면 정전기가 일어나고 밤에 보면은 빛이 나요. 인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약간 형광채 같이 깜깜한 밤에 있으면은 빛이 번쩍번쩍 놓습니다. 그리고 에테르랑 아세톤에 녹아요. 유기용매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 자체는 니트로셀룰로스는 마찰을 하면은 불꽃이 나오겠죠. 근데 앞에서 말하는 EGDN이랑 NG는 그 액체 상태잖아요. 근데 얘는 파우더 상태나 솜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동할 때는 습기를 좀 먹히게 해요. 알코올이나. 그래서 면약, 즉 니트로셀룰로스 자체가 습하면 안정해요. 그러니까 불꽃이 튀기지 않게끔 이렇게 물을 먹어 넘겨줘. 그리고 마른 상태에서는 타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을 하니까 약간 젖어놓고 운동을 하고, 저만 하면 당연히 불꽃을 내겠죠. 그런데 우리 화약 이렇게 쭉 보면은 그 5.5리물이 탄 꺼내갖고 이렇게 쭉 보면은 불 붙이면 불 붙죠. 근데
이제 확 붙진 않죠. 다량일 때는 한꺼번에 빵 터지지만 적을 때는 그냥 연속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에스테르계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산에 의해서 자연분해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다이나이트로페닐, 다이아미페닐 뭐 이런 것들을 넣었고 자연분해를 막게끔 해야 됩니다. 단기제 화약의 주원료이기도 하죠. 펜트레이트 할 차례인데, 펜트레이트 보면은 펜트레이트는 PETN이라고 불러요. PETN이라고 부르고 IUPAC 네임은 이렇대요. 저도 다 외우지 못해요. 이거 그냥 PET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PETN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에스테로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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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산과 질산을 넣고 끓여요. 황산을 질산과 넣고 끓이면은 얘가 H가 빠지고 NO2가 붙어요. NO2, NO2가 붙습니다. NO2가 붙으면은 얘 물 빠지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다 똑같고 펜트레이트 자체도 파우더 형태예요. 그러면 얘도 황산과 질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고 나오는 물질도 당연히 파우더예요. 얘도.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 EGDN과 NG는 액체 형태지만 얘는 파우더 형태예요. 펜트레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백색 결정이고 비중이 1.74인 상태고 녹는 점이 141에서 142 도시입니다. 이거 못하네요. 위첨자도 해주세요. 그리고 물 에테르에 잘 녹지 않나 NG에는 녹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에 NG에 녹는 애들이 있었죠.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퀴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도 파우더 형태고 PET에도 파우더 형태예요. 그래서 NG에다가 얘네를 놓으면은 녹아요. 녹는다는 의미는 솔베이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이렇게 PETN이 있으면은 니트로셀룰로스, 글리세리틴이 옆에 이렇게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충격에는 예민하고 마찰에는 둔감해요. 화염 전화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뇌관에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PETN 자체는 충격 마찰로 가는 폭약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발화점이 185에서 195, 폭발열이 이 정도입니다. 얘도 못하네요. 두 개 다. 도시가 조금 안 됐네요. 폭발 속도는 비중에 따라 다르겠죠. 폭발 속도는 비중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폭격을 일으키는 현상에서 비중이란 말은 이제 단위 면적당 밀도에 따라서 폭약이 달라지니까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폭발 속도는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중이라는 게 결국은 물보다 가볍냐 무거우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잠깐만요. 히터가 뜨겁냐? 이게 뜨겁네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8300까지 가요. RDX랑 거의 맞먹죠. 맞먹어요. 다음에 나온 게 니트로 녹말이고 니트로 스타치라고 부릅니다. 니트로 스타치라고 부르고 얘도 똑같아요. 녹말을 갖고 황산과 질산을 넣고 끓이면은 얘도 니트로 스타치로까지요. 녹말은 이렇게 되는데 녹말 자체는 그냥 녹말 감자 전분 이런 거 쓰는데 채를 쳐갖고 고운 것들을 써요. 근데 녹말 자체가 물에 녹나요? 안 녹죠? 안 녹아요. 우리 짜장면 보면 점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걔네가 찐득찐득하잖아요. 근데 에테르와 알코올의 화합물이나 아세톤은 녹아요. 그리고 얘 자체는 이제 파우더기 때문에 합성이 되고 나서도 파우더 형태인데
약간 그 니트로셀룰로스 같이 거칠고 굳어요. 그 밖에 질산 에스테로 화합물은 니트로만 니트, 질산 당 등이 있는 거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게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니트로 화합물인데 우리가 앞에서 봐온 질산 에스테르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이제 그 니트로 화합물은 ON 우리의 질산 에스테르에서 ONO2에서 NO2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화합물에서는 이제 TNT, TNB, 피크릭 액시드, 다이나이트로 톨루엔이 있는데 다이나이트로 나프탈렌이구나 얘는. 자,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게 TNT잖아요. 근데 TNT는 이렇게 생겼어요. TNT를 만드는 제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보여주는 방법은 실험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상업용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상업용에서는 톨루엔을 갖고 질산과 항산을 거쳐갖고 다시 다이나이트로 톨루엔을 만들고 다이나이트로 톨루엔 중에서 몇 개를 수집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반응시켜갖고 다시 246 트리니트로 톨루엔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양이고 니트로 화합물 자체는 R에다가 수소기를 떨어뜨리고 NO2를 붙이는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기랑 니트로 화합물이랑 조금 헷갈려 하실 텐데 질산 에스테르는 ONO2고 니트로 화합물은 RNO2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TNT예요. TNT가 여기 나오네요. TNT인데 아유팩 네임은 246 트리니트로 톨루엔이고 줄여갖고 그냥 TNT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제조 방법이 산업용에서는 톨루엔을 갖고 한번 초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NO2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럴 거예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만 붙는 데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초화시키면 이렇게 된대요.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게 얘죠. 그래서 다이나이트로 톨루엔이에요. 얘도 폭약으로도 쓰여요. 얘도 폭약, 단독으로도 폭약이 쓰이는데 여기다 초화를 한 번 더 하면 TNT가 돼요. 그래서 얘 자체도 화약으로도 쓰이지만 얘 자체가 화약이 더 좋기 때문에 반응을 한 번 더 시켜갖고 이렇게 씁니다. TNT 자체는 비중이 1.6이니까 조금 무겁고요. 물보다. 질산 에스테르기와 비교해서 니트로 화합물들은 자연분해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NG, EGDN, NC, PET에는 자연 분해가 되었고 분해되는 성질을 자연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데 얘네 자체는 오래돼도 그렇게 분해 성질이 없어요. 다만 햇볕에 쪼이면 이제 갈색으로 색깔이 변해요. 옥시다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아세톤 벤전 알칼로레에 녹아요. 그리고 중금속과 반응을 안 해요. 다음에 나오는 피크릴 액시드는 금속과 반응을 하지만 얘는 금속과 반응을 안 해요. 폭발 속도는 비중이 높을 때 7,000 정도가 되고 뒤에 나오는 피크릴 3보다 충격 감도가 약하며 준성 폭성도 약간 떨어져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TNT는 미국의 군용 폭약의 표준이었지만 독일이었나 영국이었나 제가 구분이 안 되지만 피크릴산을 표준 폭약으로 사용하던 나라들도 있어요. TNT의 폭발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TNT가 폭발을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평형 공부했을 때 일산화탄소와 탄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 평형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0.7 몇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군용 폭약으로는 굉장히 좋지만은 산업용 폭약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일산화탄소와 탄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소도 마찬가지죠. 얘네가 한번 터지고 나서 얘네가 분해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높은 화염 속에서는 탄소와 수소가 다시 한번 공기와 반응해갖고 터질 수도 있겠죠. 폭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리니트로벤젠인데 트리니트로벤젠은 앞에 있는 거 얘는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반응 아니에요. 트리니트로벤젠은 이렇게 생겼는데 TNT를 갖고 합성이 가능해요. 여기 앞에 이제 얘가 TNT였잖아요. 이게 TNT예요. 지금 TNT를 갖고 크롬을 넣고 황산을 넣고 끓이면은 얘를 자를 수 있어요. 틱 자르게 되면은 COOH를 붙이고 다시 얘를 틱 자를 수가 있어요. 열을 가하면. 그래서 크롬을 넣고 반응을 시켜갖고 COOH를 만들고 다시 열을 가해갖고 잘라내는 반응을 거쳐갖고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공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찾았어요, 제가. 왜냐면 단가가 비싸갖고 지금 군용 폭약이나 산업용 폭약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이런 폭약이 있었다 정도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TMB를 쓰는 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트리니트로벤젠은 6점이 120, 이것도 계속 못하네요. 122도고 폭발 온도가 2500도예요. 열과 충격에 둔감하고 폭발 맹도가 커져요. 여기 맹도 다시 나오는데 맹도는 동적 효과, 즉 파괴 효과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적 효과에 나타내는 척도는 화약력이었죠. 그래서 함수 F로 쓴다고 하면은 동적 효과를 쓰는 척도는 맹도예요. 브릴리언스를 쓰는데 B인데 그거는 지금 배우지 않았죠. 폭발 속도는 6100m/s고 폭약으로서는 좋은데 고가예요. 돈 문제에서 군용 폭약도 싼 가격에 입마살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열과 충격에 둔감하고 맹도 자체는 큽니다. 다음에 나온 게 피크린산입니다. 피크린산은 아일팩nem은 246 트리니트로페놀이고 앞에서 톨루엔을 갖고 질산이랑 황산이랑 바글바글 끓여갖고 만드는 게 TNT라고 하면은 얘는 페놀 갖고 만들어요. 페놀 갖고 한번 황산을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질산을 넣고 끓이면 이렇게 돼요. 페놀 자체는 인체에 되게 유해하죠. 그래서 피크린산을 지금 쓰는 나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는 프랑스가 독일인가 영국인가 제일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표준 폭약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놀 자체는 상온에서는 고체예요. 근데 온도를 좀 가하면은 액체로 돼요. 인체에 무지 해독해요. 그래서 산업부 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 취급물질로 돼 있어요. 그 피크릭 애시드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는 여기가 CH3가 TNT고 CH3 자리에 OH가 있으면 피크릭 애시드인데 얘는 금속이랑 반응을 해요. 여기 OH가 금속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철, 아연, 알루미늄과 반응을 했고 염을 형성을 하는데 얘네들이 피크린산보다 예민해갖고 폭발을 해요. 그래서 금속 동체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 그 군용 폭약에서는 지금은 안 쓰여요. 왜냐면 탄철을 그러면 얘랑 반응 안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리고 쓴맛이 나고 바늘 모양의 황색 결정이에요. 얘는 만들고 나면은 침전시키면은 이제 바늘 모양을 쭉쭉쭉쭉쭉 자라요. 원래 순수한 것은 무색인데 산이 조금 얘도 황산이랑 질산 넣고 끓이잖아요. 색깔을 넣은 것들은 조금 빨간색을 띄어요. 순수한 것은 무색이지만 정제를 조금 덜 하면 빨간색을 띱니다. 얘도 폭발하면 CO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군용 폭약으로 쓰였던 거고요. 뇌간이로 터트려갖고 폭발을 하면 이렇게 되고 CO랑 탄소랑 쓰고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얘도 폭파하고 나서 굉장히 화약으로 많이 쓰였던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헥소겐이네요. RDX고
어떻게 되나? RDX인데 RDX까지만 갈게요. RDX는 헥소겐 또는 뭐 이렇게 사이클로 트리메틸렌 다이나이트로 아민이라고 부르고 RDX라고 부르고 디파트먼트 익스플로시브라고 얘기하고 반응은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갖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컴포지션 계열이나 계열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리고 RDX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헥소겐의 일반적인 성질은 비중은 1.86이고 분자량은 2, 3이에요. 발화점은 235고 폭발력은 1300인데 얘 자체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화약 중에서 폭발 성능이 가장 뛰어난 애들은 RDX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운 우리 NG, EGDN, NC, PETN, 그 다음에 TNT, 피크릭 엑시드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화약입니다. 자, 우선